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윤다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원도 해안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한식당의 간판이 멀어져 갔습니다. 다민의 밥상이라고 남편이 직접 써준 간판이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참 좋죠? 태준이 운전대를 잡고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바다 구경하러 가는 거 맞죠? 정말 오랜만이에요. 다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한 것이 언제였던지요. 요즘 식당 일이 힘들어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차창 밖으로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5월 바다였습니다. 하얀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는 남편과 처음 이곳에 정착했던 30해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태준아, 요즘 일은 어떻게 되어가니? 글쎄요. 쉽지 않네요. 태준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지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힘들어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니까요. 식당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손님들이 뚝 끊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수입이 몇만 원 되지 않는 날이 많았지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생계 수단이었으니까요. 차가 어촌 선착장에 멈춰섰습니다. 갈매기들이 울어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진하게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저기 어선 보이시죠? 저걸 타고 작은 섬으로 갈 거예요. 태준이 가리킨 곳에는 낡은 어선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뱃머리에 해풍호라고 쓰여 있었지요. 배를 타고 간다고? 괜찮을까? 다미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배를 탄 지 오래되었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니. 날씨도 좋고 바다도 잔잔해요. 금방 다녀올 거예요. 지연이 다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이 다정했습니다. 배에 오르자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선장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다미는 배전을 꽉 잡고 앉았지요. 저 섬이 목적지예요.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고 합니다. 태준이 손으로 가리킨 곳에 작은 섬이 보였습니다. 소나무가 빽빽한 야트막한 언덕과 하얀 모래사장이 그림 같았지요. 바닷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지연이 다미에게 얇은 카디건을 건넸습니다. 추우시죠? 이거 걸치세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가 참 세심하구나. 다미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다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어선이 작은 섬의 선착장에 다가갔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릴 뿐 적막했습니다. 관광객은 물론 주민도 보이지 않았지요. 여기서 내리세요, 어머니. 태준과 지연이 다미를 부축해서 선착장으로 내렸습니다. 나무 데크가 바닷물에 젖어 미끄러웠어요. 우리도 같이 내리는 거 아니에요? 다미가 뒤를 돌아보니 태준과 지연은 여전히 배 위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짐 좀 정리하고 내릴게요. 태준의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서서히 선착장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태준아, 어디 가는 거야? 다미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배는 점점 멀어졌지요. 태준과 지연은 배 위에서 다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안쓰럽거나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태준아, 왜 그러는 거야? 다미의 목소리가 바다 위로 흩어졌습니다. 배는 이미 점이 되어 사라져 갔어요. 다미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나들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일이었어요.
무릎이 후들거리고 사지가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렸습니다. 선착장 데크에 주저앉으며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파도가 발밑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신발을 적시고 있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다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람만이 대답할 뿐이었지요. 봄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이 잔혹하게 느껴졌어요. 갈매기들이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울음소리가 마치 조롱하는 것 같았지요. 다미는 천천히 일어나 섬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아니,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바닷바람이 더욱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다미는 여전히 선착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탄 배는 이미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혹시 돌아올까? 입 밖으로 나온 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이지요. 다미는 천천히 일어나 섬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착장에서 이어진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양옆으로 키 큰 억새풀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길 끝에 낡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어촌계 사무소로 보이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문고리를 돌려보니 잠겨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 계세요? 소리쳐 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먼지가 쌓인 책상과 의자만 보였어요. 다미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 있었지요.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계시나요? 창고 안은 어둡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낚시 도구와 그물, 부표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구석에 낡은 라디오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다미는 라디오의 전원을 켜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건전지가 없나? 서랍을 뒤져보니 다행히 건전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라디오에 끼워 넣었어요. 지지직 소음이 나더니 뉴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오후 서해안 일대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해상에서는 파고가 3m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풍주의보라니요. 라디오를 끄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서쪽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이런 날씨에 어떻게 하라고. 다미는 다시 섬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위로 올라가니 섬 전체가 한눈에 보였어요. 생각보다 작은 섬이었습니다. 걸어서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섬 곳곳을 둘러보았지만 사람이 사는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버려진 어촌계 사무소와 창고뿐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져 갔어요. 파도 소리도 더 크게 들렸습니다. 다미는 다시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야 할 것 같았어요. 창고 안을 정리하며 다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준이 어쩌다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물론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지만 말이에요. 내가 짐이 되었나? 다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식당 일이 잘 안 되면서 태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태준과 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봤었지요. 어머니,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요즘 정말 힘들어요. 그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창고 지붕이 흔들리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다미는 라디오를 다시 켰습니다. 강풍주의보가 강풍경보로 격상되었습니다. 해상에 있는 선박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다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아무도 이 섬에 올 수 없을 거예요. 최소한 며칠은 기다려야 하나? 다미는 창고 구석에서 찾은 낡은 담요를 몸에 둘렀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 왔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교대로 들렸지요. 다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점점 거세어졌어요. 지붕이 새네. 창고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미는 물통으로 비를 받으며 생각했어요. 물은 빗물로 해결할 수 있겠어. 그런데 먹을 건 뭐가 있을까? 창고를 다시 뒤져보니 오래된 라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지 한참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끓일 방법이 있나? 구석에서 버너와 부탄가스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가스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다미는 빗물을 받아 라면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었지요. 일단 하루는 버틸 수 있겠어. 하지만 가스도 얼마 없고 라면도 몇 개뿐이었습니다. 며칠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었어요. 비는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다미는 창고 안에서 나올 수 없었지요. 태준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식당이 어려워도 너희한테 크게 부담 준 적 없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움보다는 억울함이 더 컸어요. 저녁이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다미는 창고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좋아지겠네. 다미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어떻게든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완전히 외딴 섬이었어요. 지나가는 배도 없고 사람도 없었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미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어.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다미의 눈에 다시 의지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식당을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태준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왜 엄마를 버렸는지 말이야. 다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다미는 심한 복통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을 먹은 탓이었어요. 창고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가 구토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입안이 쓰고 어지러웠어요. 빗물로 입을 헹구고 나서야 조금 나아졌습니다. 남은 라면은 2개뿐이었어요. 부탄가스도 바닥이 보였습니다. 이대로라면 하루 이틀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지요. 다미는 섬 곳곳을 다시 돌아다녔습니다. 먹을 만한 것을 찾으려고 했어요. 바위 틈에 홍합이 몇 개 붙어 있었지만 떼어낼 도구가 없었습니다. 손으로는 안 떨어지네. 바위에 손이 까져서 피가 났어요. 바닷물에 상처가 닿자 따가웠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미역이나 김을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파도가 거센 편이라 해조류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았습니다. 물고기라도 잡을 수 있으면. 창고에서 낚싯바늘과 낚싯줄을 찾았어요. 하지만 미끼가 없었습니다. 지렁이를 찾으려고 땅을 파봤지만 모래와 자갈뿐이었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다미는 선착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이 아득했어요. 지나가는 배 한 척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긴 일러. 다미는 다시 섬을 살폈습니다. 이번에는 구조 신호를 보낼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요. 언덕 위에 올라가니 시야가 넓게 트였습니다. 만약 배가 지나간다면 여기서 신호를 보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날 텐데
마른 나뭇가지를 모았습니다. 억새도 꺾어서 함께 쌓았어요. 하지만 불을 붙일 라이터나 성냥이 없었습니다. 창고로 돌아가서 다시 뒤져봤어요. 구석진 곳에서 낡은 라이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불이 붙나? 휘를 돌려봤지만 불꽃만 튀고 불이 붙지 않았어요. 기름이 다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미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방법이 막힌 것 같았어요. 태준아, 엄마가 정말 그렇게 짐이었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태준이 얼마나 다정했던지요. 아버지,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식당일 너무 힘드시면 좀 쉬세요. 걱정 마라, 태준아. 아버지랑 엄마는 괜찮다.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담이야, 태준이한테 너무 기대지 마라. 그 애도 자기 살 길이 바쁠 거야.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인데. 그래도 말이야. 자식이라고 부모를 평생 떠안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 그때는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다미는 천천히 일어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물드는 바다가 붉게 빛났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버릴 일은 아니었잖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어머니를 무인도에 버리다니요. 내가 살아서 나가면. 다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다미는 벌떡 일어나 바다를 살펴봤습니다. 배다. 배가 온다. 작은 점 하나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어성 같았습니다. 다미는 언덕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손에 들고 있던 흰 수건을 높이 들고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목청껏 소리쳤지만 배는 너무 멀었어요. 소리가 들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배는 섬 근처를 지나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다미가 아무리 수건을 흔들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잠깐만요. 하지만 배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다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절망 속에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살아서 나가자. 다미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태준 앞에 서자. 이제 단순히 구조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다미는 자신을 돌아봤어요. 60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음식은 만들 줄 알지. 바느질도 할 줄 알고, 텃밭도 가꿔봤고, 작은 것들이지만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단 물부터 확보하자. 빗물을 모으는 통을 더 만들어야 했어요. 창고에서 플라스틱 통 몇 개를 더 찾았습니다. 먹을 것도 더 찾아보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미는 창고로 돌아가서 남은 라면 한 개를 끓였습니다. 이번에는 절반만 먹고 나머지는 아꼈어요. 하루 한 끼만 먹으면 하루는 더 버틸 수 있어. 밤이 되자 다미는 담요를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어요. 내일은 뭔가 찾을 수 있을 거야. 다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해볼 수 있는 게 남아있어. 그날 밤 다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절망 대신 의지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에 깨어보니 창고 입구에 이슬이 맺혀 있었어요. 이것도 물이네. 다미는 작은 헝겊으로 이슬을 닦아 모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살아남아야지. 반드시. 넷째 날 다미는 새벽부터 섬을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관점으로 살펴봤어요. 생존이 아니라 생활을 위해서 말이지요.
저기 저 풀은 뭘까? 바위 틈에서 자라는 초록빛 풀을 발견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익숙했어요. 쑥인가? 어릴 때 할머니와 쑥을 뜯으러 다닌 기억이 났습니다. 잎사귀를 조심스럽게 맛반이 쓰면서도 특유의 향이 났어요. 맞다. 쑥이야. 다미는 조심스럽게 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한 움큼 정도 모으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창고로 돌아와 쑥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마지막 라면에 쑥을 넣어 끓였어요. 국물이 훨씬 시원해졌습니다. 이렇게라도 영양을 보충할 수 있겠네. 오후에는 바닷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밀물 때 밀려온 해조류 조각들이 모래에 붙어 있었어요. 이것도 먹을 수 있을까? 작은 미역 조각을 주워서 바닷물에 씻었습니다. 날것으로 먹어보니 짠맛이 강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바다가 음식을 주는구나. 그때까지 바다를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했는데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질 무렵 다미는 언덕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배가 지나가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조금씩 배우고 있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사는 방법을 말이야. 닷새째 되는 날 비가 내렸습니다. 다미는 준비한 통들을 모두 밖에 내놓고 빗물을 받았어요. 물 걱정은 당분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비가 그친 후 섬을 돌아보니 새로운 변화가 있었어요. 빗물에 씻긴 바위에서 홍합들이 더 잘 보였습니다. 도구만 있으면 창고를 뒤지다가 녹슨 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날이 무뎌져 있었지만 홍합을 떼어내는 데는 충분했어요. 조심조심 손을 다치지 않게 조심하며 홍합 몇 개를 떼어냈습니다. 날것으로 먹기에는 비릿했지만 단백질이 필요했어요. 이것도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일주일째 다미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구조만 기다리지 않게 되었어요. 매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는 이슬과 빗물을 모으고 낮에는 먹을 것을 찾고 저녁에는 다음 날을 준비했어요. 규칙적인 생활이 좋네. 식당을 할 때보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날 오후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배가 섬 근처로 오고 있었어요. 조금 다른 종류의 배 같았습니다. 다미는 준비해둔 흰 천을 높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소용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해봤습니다. 그런데 배가 속도를 줄이며 섬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이쪽으로 오나? 다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선착장에 가까워졌어요. 갑판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거기 누구 계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다미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배에서 남자 2명이 내렸어요. 어부 차림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한 명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다미는 간단히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가족과 나들이를 왔다가 혼자 남게 되었다고 말이지요. 아이고, 그럼 일주일 넘게 여기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버티셨어요? 어부들이 다미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존경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텨왔어요. 대단하시네요. 저희도 이 섬에 사람이 사는 줄 몰랐어요. 원래는 아무도 안 살죠. 어촌계 사무소만 있고. 다른 어부가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흰 천이 보여서 온 거예요. 그럼 정말 다행이었네요. 다미는 감사했지만 이상하게 아쉬운 마음도 들었어요. 어르신, 육지로 모셔다 드릴까요? 어부의 제안에 다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으시면 그렇게 해주세요. 다미는 창고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챙겼어요. 라디오와 담요, 그리고 빈통 하나.
이것들이 나를 살려줬구나. 배에 오르며 다미는 섬을 돌아봤습니다. 일주일을 보낸 곳이었어요. 고마웠어.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배가 출발하자 어부들이 물었어요. 집이 어디세요? 모셔다 드리죠. 강원도 해안가 작은 마을입니다. 아, 거기서 멀지 않네요. 가는 길이에요. 다미는 배 위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어르신,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셨을 거예요. 한 어부가 말했습니다. 다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걱정했을까요? 아마 안도했을지도 모르죠. 글쎄요. 가족이 있으시면 다행이에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많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혼자 살아보니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나도 혼자 살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다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태준이를 만나면 뭘 말해야 할까? 화를 낼 수도 있었어요. 원망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어보자. 왜 그랬는지. 다미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말해주자. 엄마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배가 육지에 가까워졌어요. 익숙한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다 왔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다미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선착장에 내리니 마을이 보였어요. 자신의 식당도 저 너머에 있을 거예요. 이제 뭘 해야 할까? 다미는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살아 돌아왔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민의 밥상 앞에 서자 다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식당이었어요. 간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써준 글씨도 변함없었지요.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돈된 상태였어요. 누군가 치워놨네. 식탁과 의자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전원도 꺼져 있었어요. 다미는 천천히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3년을 혼자 버텼던 시간들이 떠올랐지요. 이제는 다르게 느껴지네. 예전에는 생계를 위한 무거운 공간이었어요. 지금은 그냥 집 같았습니다. 다미는 짐을 정리하고 씻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전보다 맑았어요. 저녁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태준의 목소리였어요. 다미는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과 지연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파리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시는군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어와. 다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과 지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이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우리가 너무했어요. 태준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다미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웠지요. 왜 그랬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요. 태준이 말했어요. 어머니 식당도 적자고 저희도 빚이 많아서 그래서 나를 버린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지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계실지 확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다미는 지난 일주일을 간단히 얘기했어요. 쑥을 뜯고 홍합을 따고 빗물을 받으며 지낸 이야기를 말이지요. 어머니가 그런 걸 다 하셨다고요? 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응, 혼자서도 할 수 있더라.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이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이제 됐어.
다미가 태준의 어깨를 만졌어요. 너희도 힘들었구나. 그래도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힘들면 말을 했어야지. 엄마한테 털어놨으면 같이 방법을 찾아봤을 텐데. 다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죄송해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지연이 고백했습니다. 신용불량에 집도 경매 넘어가고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다미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당분간 여기서 같이 살자. 네. 식당 위층에 방이 있잖아. 거기서 지내면 돼. 태준과 지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는데. 그래도 내 아들이고 며느리잖아. 다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혼자가 무섭지 않아. 함께 살든 혼자 살든 괜찮아. 그 말에 태준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우선 밥부터 먹자. 배고프지? 다미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뭐 해드릴까요? 지연이 따라왔습니다. 됐어. 쉬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지연이 앞치마를 둘렀어요. 그럼 같이 하자.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어머니, 섬에서 정말 무섭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 그런데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다미는 바다에서 보낸 시간을 회상했어요. 자연이 도와주더라. 쑥도 있고 빗물도 있고. 대단하세요.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강한 줄. 밥상을 차리며 다미가 말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네, 어머니.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숨기지 말고 얘기해. 엄마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게. 죄송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밥이나 먹자. 가족이 함께 앉아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북적이는 식탁이었습니다. 어머니, 식당은 어떻게 할 거예요? 태준이 물었어요. 다시 열어볼까 해.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럼 셋이서 함께 해보자. 그런데 손님이 올까요? 오겠지. 맛있게 하면. 다미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 달 후 다민의 밥상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써준 새 간판이 걸렸어요. 가족 밥상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첫날부터 손님이 몰렸어요. 다미의 생존 이야기가 마을에 소문이 났거든요. 어머니가 무인도에서 혼자 일주일을 버티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손님들이 다미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존경과 친근함이 섞여 있었지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버텨낸 것 뿐이에요. 다미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식당은 예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태주는 서빙을, 지연은 설거지를 도왔어요. 어머니, 쑥국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지연이 부탁했어요. 응, 쑥은 말이야. 다미는 섬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알려줬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이 함께 앉아 하루를 정리했어요. 오늘 매출이 좋았네. 태준이 장부를 보며 말했어요. 빚도 조금씩 갚을 수 있겠어. 천천히 하자. 급할 것 없어. 다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지연이 다미의 손을 잡았어요. 가족이잖아. 봄이 깊어갔습니다. 식당 앞마당에 다미가 심은 쑥이 파릇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이 쑥으로 국을 끓이면 맛있겠네. 다미는 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에서 배운 생존법들이 이제는 생활의 지혜가 되었어요. 빗물을 모으고 음식을 아끼고 자연의 선물을 찾는 법 말이지요. 어머니, 바다가 보고 싶어요. 어느 일요일 지연이 말했어요. 그래, 그럼 가볼까? 정말요? 응, 무서워하지 마.
이제는 바다가 친구야. 가족이 함께 바닷가로 갔습니다. 다미가 일주일을 보낸 그 섬이 멀리 보였어요. 저 섬이에요? 태준이 가리켰습니다. 응, 저기서 살았어. 정말 작은 섬이네요. 작아도 살 수 있더라. 다미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습니다. 고마워.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바다에게, 섬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말이지요. 어머니, 태준이 다미의 팔짱을 꼈어요.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괜찮아. 이제는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아. 그래도요. 가족이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갈매기들이 머리 위로 날아갔어요. 다미는 생각했습니다. 배신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고 말이에요.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 가족의 소중함, 자연과 함께하는 지혜. 봄바다가 준 선물이구나. 다미는 바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축복처럼 들렸어요.